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본의 키노사키와 시라하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8년쯤 전에 이제 1월 27일, 그러니까 8년쯤 전 겨울이죠. 그때 이제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한 인천공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그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되게 가까운 나라죠. 그래서 이제 간사이 공항에서 이 JR 패스를 구입해서 이제 키노사키로 향했고요. 그때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기차에서 이제 아침에 싸온 주먹밥, 간단한 간식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기차를 갈아타고 나서 드디어 키노사키 온천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일본의 효고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되게 섬 전체가 화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래서 어딜 가나 온천이 나타나고요. 창문을 바라보는 좌석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게요리가 되게 맛있었는데 그 창으로 떨어지는 눈들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유카타라고 해서 이제 일본식 목욕 가운인데 이걸 입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출입증을 내면 모든 온천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유카타에 검은 옷을 입었는데 모자만 쓰면 정말 일종의 저승사자 복장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입지 않고 이제 저희 이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온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 버스에 탔는데 그 종류가 뭐 지장탕, 기러기탕부터 아주 여러 온천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마네키네꼬, 복을 부르는 고양이란 뜻이죠. 네꼬가 고양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의 가게들은 마네키네꼬 영상을 설치하는데 손을 턱으로 올린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키노사키 주변에 이제 그런 광경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온천 마을을 견학을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면서 문화해설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견학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목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기에는 되게 조그마한 집과 나무가 있는데 이곳에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이면서 그, 그, 그 탁월한 문장가죠. 이 시가 나오야라는 사람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삼모곡의 그림이고, 그래서 이 시가 나오야라는 사람은 그 귀족 계급이죠. 귀족 계급인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885년 부모를 떠나서 도쿄에 사는 조부모에 갔습니다. 그리고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에 들어갔지만 2년 만에 중퇴를 하고요. 그의 소설의 대부분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족관계,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들의 심리 갈등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약간 자전적인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단편 키노사키에서 이 작품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섬세하고 냉철하게 다루는 훌륭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성마을 이지시로 갔는데 일본 해 근처에 교토와 흡사한 작은 성마을입니다. 마을의 상징인 시계탑 신코로는 1871년에 건설됐고요. 1881년 이케구치 의사가 대형 시계를 기증한 이래 마을의 상징인 시계탑 또 이런 것이 사랑을 받고 있고 점심은 이지시 소바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시계탑 그림이고요. 이게 이지시 소바입니다. 이지시 소바라는 것은 소바를 작은 접시에 담아내는 이제 접시 소바죠. 소바라는 게 일종의 면 종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5개의 작은 접시에 소바를 담아서 소스에 찍어 먹고 계란을 뿌린 소스에 찍어 먹는 데 이제 상당히 다른 맛이 납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고 닭광절로 향했는데 이곳은 닭광은 절의 주지 스님의 이름이 닭광이죠. 한국말로 단무지인데 이 스님이 무에 색소를 넣었다가 노란색으로 물을 들으니까 면과 아주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죠. 저를 관람한 후에 오사카로 향했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보이는 이제 유니버설 포트에 여장을 풀고 오사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카야마로 갔는데 이곳에 이제 해설사님이 오셨고 이 노댕의 작품들 조각가 전시가 돼 있었고요. 요게 이제 마네키 네코 형상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인데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죠. 이 예, 오카야마를 견학한 후에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인 시라하마로 신칸센을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TX와 비슷한 속도를 내며 달리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다가 보였고요. 이 시라하마는 우리말로 흰 백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라하마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시라하마 온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10층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해운대 호텔 앞부분의 바다를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식사 후에 야경 장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마지막 날을 좀 아쉬워하면서 맥주를 한 잔 마셨고요. 자, 마지막 10월 30, 2013년 1월 30일 날 새벽에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호텔 밖에 새벽 공기를 마셨는데 공기가 너무 상쾌했고 이곳의 호텔의 이름이 시모어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주변의 광경을 이고요. 이게 이제 야외를 보면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탕이죠. 여기는 이제 그 일본의 일종의 도시락 종류, 신칸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탕의 종류들이죠. 목욕탕의 종류. 그래서 시모어는 말 그대로 바다를 더 많이, 즉 바다가 가까운 호텔이라는 뜻인데 이 호텔의 이 온천 이름이 해준 온천이었습니다. 해준이라는 바다 술잔인데 갑자기 진묵대사의 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천금지석 산위침, 월초군병 해작준, 대치거연 인기무, 검엽장축 괴곤윤, 하늘 이불 땅 자리 삼배기하고 다른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가 술잔일세. 흥건하게 취한 술에 일어나 춤추나니 도포자락은 왜 곤륜산에 걸리는 곳. 영어에서 베스를 소문자로 쓰면 목욕이고요. 대문자로 쓰면 온천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인근의 장소로 갔는데요. 일본의 택시의 기본 요금은 우리 돈으로 약 8,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3배 이상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택시 요금이 3,800원 뭐 이렇게 돼서 한 2배 정도 됐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택시를 타본 것이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택시를 탔고요. 택시를 타고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해가 뜰 때 이 구멍 속으로 이제 떠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자연 작품은 그 어떤 인공 작품보다 더 예술적이었고요. 이 정극인의 상충곡, 조선조 최초의 양반 가사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하구나. 그래서 호텔에 돌아오고 나서 전망대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가자 이 창문으로 바닷속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사히 공항으로 향했고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되게 이제 온천 여행과 문학 여행이 잘 어우러진 여행이었고 뭐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시노사키 온천의 눈, 오사카의 야경, 그다음에 시라하마의 멋진 바다가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묵대사의 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조선 전기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승려고 자선 산매에 빠져서 끼니를 거르기 일수였고요. 술을 좋아해서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비승비속,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고 속세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유교 경전에도 지식이 많았고 선과 교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일본의 그 히노사키와 시라하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